네, 안녕하십니까. 자, 병달에 떠나는 국사여행의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네, 국사여행입니다. 고조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조선. 자, 고조선은 군장국가로 성립했죠. 그래서 난죽에 연맹국가에서 연맹이죠, 연맹. 네. 연맹국가로 가다가 이 고대국가 진입 직전에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고대왕국의 완성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병다리가 이제 병숙이한테 이렇게 묻고 있죠. 병숙아, 고조선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했을까? 그러니까 병숙이, 나도 궁금해. 우리 같이 살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고조선. 자, 먼저 이 고조선 있죠? 고조선. 자, 먼저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죠? 예. 연대기 순으로 일단 잡고 그 밑에다가 역사적 사건을 배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연대기 뭐죠? 자, 연대기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연대기가 시간의 흐름이 쭉 흘러가죠. 흘러가고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요 시기에, 그죠? 뭐 청동기 바탕으로 고조선 건국했다. 그 다음에 은나라 귀족 기자가 동래했다는 기자 동래설. 그죠? 그 다음에 BC 5세기경에 전국시대에 철기가 유입되었다. 그 다음에 뭐 요소를 경계로 BC 4세기경 요소를 경계로 영과 대립하면서 왕국을 자처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C 3세기 초에는 연의 진계의 침입을 받아서 사방 이천리를 상실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교체기 때 위만이 넘어왔다. 그죠? 그리고 위만조선이 쭉 가다가 예군장 남녀가 한해 투항하였고 한에서는 그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그죠? 요동도의 서파살해 사건 있고 뭐 한무제 침입, 배수전투, 그 다음에 왕금성 함락 있죠? 그 다음에 멸망 이렇게 쭉 연대기 순으로 중요 사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시기에 맞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기에 맞는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대기 그 밑으로는 유사한 시기 역사적 사건 이렇게 보는 게 아주 편하다고 했습니다. 인지적으로 되게 편할 것입니다. 인식하기가. 그러니까 굳이 머리를 억수로 쓰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해만 하면 돼. 이해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데 열심히 하는 데다가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머리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늘 계속 바삐 움직일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가는 건 편하게 가시고 힘들게 하실 거는 힘들게 하시고 또 정신적 노동을 아주 힘들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껴놨다가 그때 쓰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조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고조선으로 들어가면은 자, 고조선 요 위에는 요순 하은주 쭉 나오고 중국의 역사, 그죠? 중국의 그 유산 시기. 아무래도 이때 중국과 대립하면서 정치, 사회적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를 빼놓고 그냥 우리만의 역사를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시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영향을 받는 점을 이제 같이 배치시키고 있죠. 그 시기를. 자, 고조선은 BC 2333년
청동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한 군장국가죠. 그죠? 군장국가입니다. 이때 중국은 요 나라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요순하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전설상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고조선은 쭉 가는 거죠. 자, 요선 은나라하고 추나라가 있는데, 은나라는 이제 동이족이 세운 나라랍니다. 그래서 이 은주 교체기 때, 은나라 기자가 이제 동쪽으로 왔다. 누가 갔는데, 은나라, 기자가 책봉대, 조선의 왕으로 책봉대 갔다 이랬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서대전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랍니다.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근데 이 기자조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치호 선생은 이제 부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림이나 이승휴, 그 다음에 외나라, 그죠? 외국, 일본 이쪽에는 이제 인정을 한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자 이렇답니다. 있었든지 없었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없었다 이렇게 단정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은주교체기 거쳐서 이제 초연제 나오고, 그죠? 제나라, 연나라. 그러면서 이제 BC 5세기가 되면은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시대 철기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BC 5세기경에. 드디어 이제 철기가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여가 이제 BC 4세기경에 이제 부여가 존재했었다는 어떤 기록, 사기, 화식전의 기사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로 나옵니다. 이때는 부여는 아주 약했겠죠. 근데 고조선은 상당히 많이 성장한 연맹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서를 경계로 해서 중국의 칠웅 중에 연나라는 하면 상당히 칠웅이다. 중국 그 넓은 토에 7개의 할거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죠? 연과 이 대립하면서 왕국으로 자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나라에 조금도 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BC 3세기가 되면은 3세기 초에 연나라의 진계라는 이런 좀 약간 진짜 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개. 이 진개가 침입을 합니다. 그죠? 하면서 달려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사방이천리를 상실했다 이럽니다. 고조선이. 그래서 이제 경계를 만번한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령에서, 그죠? 이게 이제 요령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요령에서 어딥니까? 사방이천리를 잃으면서 고조선이 요령에 있었는데, 이렇게죠? 나라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요령에서 이제 잃고 어디로? 대동강 평양. 이 대동강으로 이제 이동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세의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가 서죠. 진나라, 중국의 진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진을 세웁니다. 진의 그 강력한 법가주의 정책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분서경유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다 태워 죽이고 이랍니다. 그래, 이런 사건들, 너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무슨 정책입니까? 아주 억압적인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또 다시
진나라가 얼마 못 가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초한 이렇게 생기네. 초한 그죠? 항우와 유방이 또 이래가지고 또 서로 대립하다가 이제 항우가 통일을 하죠. 아, 항우가 죄송합니다. 이게 유방이 통일하죠. 유방이. 예, 유방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예, BC 206년경이라고 하는데 한나라가 아마 한나라가 세워진 게 BC 206년이고 이렇게 같이 계속 아직도 싸우고 있겠죠. 초나라 한나라로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를 이런 시기를 진한교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한교체기 때 위만이 그죠? 위만이 이렇게 기순을 합니다. 위만이 이제 기순을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준왕한테 오죠. 준왕한테. 그래가지고 오니까 준왕이 이제 위만에 이제 위만 쪽이 좀 철기가 조금 우세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칼 좋네 이러면서 이제 박사 간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변방에 이제 변방을 좀 지켜라. 우선 무력으로. 이렇게 박사 간직 부여해가지고 지방관 삼으니까 지키라는 변방은 지키지 않고 그죠? 쿠데타를 도모하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유이민 집단을 살살 꼬드겨서 자기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위만이 뭘 일으킵니까? 정변을 일으키죠. 정변을. 위만 정변 이렇게 정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 그죠? 그래서 이제 준왕을 쫓아내죠. 준왕을. 쫓겨난 준왕은 저 밑에 이제 한이라는 지역 한지로 가서 백길로 이렇게 남하하죠. 와가지고 한에 가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 환왕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이라는 지역은 이제 사만으로 분화가 되죠. 이제 한왕을 자처했던 이런 준왕은 마한 쪽으로 갑니다. 난중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이제 역개경이 내려 죄송합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역개경이 내려오는데 역개경은 진안 쪽으로 간다 죠. 그래서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이제 사만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 시점이 한왕. 준왕의 남하였죠,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준왕은 초기에 아마 마한 세력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왕이 마한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선의 건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말입니다. 그죠? 이 BC 2333년에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했죠?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된 이 시기부터 이제 원거리 교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국가 간의 교역이 고조선에 건국되면서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거리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을 또 이렇게 보면은 전기 고조선하고 이제 후기 고조선으로 이렇게 또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고조선은 요령 중심기겠죠. 요령 중심기고 거친 무늬 거울, 미송식 토기,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런 게 이제 전기 고조선기에 나오는 고조선의 세력분을 나타내는 유물들이고요. 유물이죠. 그 다음에 후기 고조선은 이제 진계의 침입으로 사방이 천리를 상실하고 나서 대동강 유역, 평양 유역으로 왔을 때입니다. 평양 중심기. 요 시기를 후기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잔무늬 거울이 나오죠. 세용동검이 나오고 그래서 거푸지금을 만들어서 이러한 잔무늬 세용 거울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하던 시기입니다.
자, 고조선은 이제 뭐 이게 만약에 기자조선이다라면 뭐 기부, 기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죠.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특히 부자 간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니까 어떤 관직도 자기들이 어떤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직 체계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상대부 대신 장군 나옵니다. 그죠? 관직 외워둡니다. 나옵니다. 상대부 대신 장군. 그 다음에 박사도이 있었죠? 상대부 대신 장군은 중앙관직. 그 다음에 박사도의는 이제 지방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방관이 고조선 때 파견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위만 아닙니까? 위만. 변방에 수교를 맡기고 지방관 박사로 임명해서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단군조선 보면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죠. 군장국가입니다. 재정일치사회입니다. 그죠? 재정일치사회. 재정일치사회다.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제 단군에 대한, 단군 신화나 단군 조선에 대한 이제 문헌 등, 고조선에 대한 어떤 문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서, 그죠?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이죠. 네. 그래서 위서 외워둡니다. 위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입니다. 아유, 이 삐뚤삐뚤하네요. 그래서 위서 삼국유사에는 왕력, 기편에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좀. 자, 위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신증, 동국, 여지승남. 삼국유사에서는 왕력편에서 역대 왕조의 연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편에서 이제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죠. 단군 신화에 관해서. 이 단군 신화는 위서, 당서, 고기 뭐 이런 삼국유사는 위서, 당서, 고기 등을 참고해서 삼국유사를 이제 저술하고 뭐 편찬했죠. 그죠? 이련 스님이 그죠? 했습니다. 제왕운기에는 3조선서를 따르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는 평양조 편에서 이제 단군신화 기록하고 있고요. 응제시주는 각국의 건국설화에서 이제 단군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삼국유사는 이제 고조선이 대동강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제시주는 요령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중심이 뭐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응제시주나 17세기 남인 신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요령 중심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15세기 훈구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북한, 그 다음에 뭐 18세기 남인 정약용, 한춘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 중심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중심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삼국유사와 응제시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고조선의 중심이 두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징계의 침입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동설. 요새는 좀 이동설이
다수설이 아닌가, 통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수록 문헌들, 중국 측에 이제 관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BC 7세기. 제나라가 이제 조선과 교역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에는 위만조선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위만조선과 한사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서, 하무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에는 그 고조선의 팔조법이 이제 수록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신 없죠. 여기서 이제 세 개 조목만 전하죠. 살해하면은 사형, 상해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 절도하면은 뭡니까? 노비로 삼거나 50만전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서대전에서 이제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 기자 동네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시대에 나온 삼국유사에서 이제 최초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이제 동국통감, 서거정, 그죠? 동국의 뭐 역사에 어떤 뭐 삼을 만한 그게 없어서 참 이래서 하면서 이제 뭐 동국통감을 이제 편찬하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그래서 성종 때 이제 편찬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조선에 관한 건국 기록만 있고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동국 역대 총목 홍만종의 18세기 때 저술한 동국 역대 총목에서도 역시 고조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강목은 조금 말씀드리면은, 동사강목은 기본적으로 안정복께서 안정복 선생이 그거죠. 삼한정통론 아닙니까? 그죠? 삼한정통론. 이 삼한정통론을 완성하셨거든요. 이 삼한의 정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올라가면 이제 고조선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고조선. 그죠? 단군. 그 다음에 뭐 기자 이렇게 주죠. 위만 이렇게 있는데, 위만은 이제 왕위를 찬탈했다 해가지고 위만한테는 이제 정통을 안 줍니다. 기자의 자손인 기준, 아까 했지 않습니까? 기부 기준. 그래서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어요. 고준이었는가 기준이었는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단준이었는가. 그래서 이 준왕한테 정통을 주죠. 그래서 준왕이 어디로 갑니까? 마한, 사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만 중에서도 마한으로 가기 때문에 마한정통론입니다. 그래서 사만정통론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고조선을, 그죠? 우리나라의 그걸로, 최고의 그걸로 보기 때문에, 시조를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사강목에는 당연히 고조선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저 해동 역사에도 고조선 기록이 있다. 자, 고조선은 그럼 어떤 사회였냐? 계급사회죠. 당연히 군장국가니까요. 그죠? 국가 아닙니까? 그동안 군장국 계급사회입니다. 농경 중시했죠. 천손. 그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죠? 신단수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죠. 그리고 웅녀,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뭐 쑥과 마늘 줍니다. 그래서 웅녀 먹고 이제 쑥과 마늘 먹으면 아름다운 웅녀로 변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도망가죠. 그래서 웅녀,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단군 앙금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웅입니다. 할아버지는 환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손사상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단 말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토테미즘을 알 수 있죠. 토테미즘. 곰부족이 있었다.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있는 배척. 곰부족은 말 잘 들으니까 우리.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널리 홍익, 거국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거죠. 홍익인간. 그 다음에 뭐 조계원 사회구죠. 그리고 단군이 있었죠. 단군과 왕검. 단군은 무당 제사장 이런 뜻인데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정일치의 사회죠. 그죠?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위만정변이 나옵니다. 위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가 그 과정이죠. 그래서 지난 교체기 때 이제 위만이 기순을 합니다. 그죠? 위만이 기순합니다. 그래서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와서 이제 준하에게 투항을 하죠. 오랑캐 복장이라는 중국 측 사서연 내용이죠.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랑캐입니다. 이쪽이 서융, 이쪽이 남만, 그죠? 그다음 이쪽이 북적, 이쪽이 동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이죠. 여기는 저거 아닙니까? 중, 가운데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중화사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머지 다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복장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갔다 이런 말이죠. 동쪽으로 건너 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니까 준왕이 지방간으로 삼죠, 그죠? 지방간 삼았는데 이게 삼아 넣으니까 이제 망명자들을 사실 중국인 망명자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곤란하니까 진안교책이 막 초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초한 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우죠. 역발상 기계세 항우, 그 다음에 유방. 그죠? 유방이 웃기죠. 이게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 덥고, 그죠? 아주 모략가고 이렇습니다. 이 유방하고 이제 결국 모략가 유방이 이기죠. 유방이. 그러면서 이제 이 진안교체기 때 이 혼란한 상황에 망명자들이 막 오죠. 그럼 이걸 살짝 깨어가지고 꼬드겨서 꼬드깁니까? 모르겠습니다. 꼬드겨가지고 깨어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을 불리죠, 점차로. 그러면서 불리다가 이제 거짓으로 이제 한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준왕한테 고하죠. 그러면서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폐하를 보위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수기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준왕이 이제 그걸 열어줍니다. 거기 속아서 열어주니까 이제 갑자기 칼을 빼들고 이제 준왕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한지로, 그죠? 쫓겨난 준왕은 백길로 남아야 한지로 와서 스스로 한왕이죠.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지문에 위만이 준왕을 한왕으로 책봉했다 이러는데 쫓아냈는데 무슨 책봉입니까? 그리고 뭐 왕이 뭐 그겁니까, 그죠? 책봉한 게 아니고 준왕 스스로 한왕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만 조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위만이 준왕을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찬탈한 것이죠. 그래서 위만 조선이 그때부터 이제 섭니다. 위만 조선은 이제 한과 적대적이죠. 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도 역시 우리 민족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국 정권이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보면은, 자, 위만조선, BC 194년에 위만조선이 쓰죠. 위만이 왕위를 이제 준왕으로 빼앗죠. 그래서 위만조선, 이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죠? 위만조선이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128년에 보면은 이제 예 군장 남녀가 이제 한해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해서 이제 여기다가 창해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BC 109년에 요동도의 서파가 이제 살해되는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죠? 이게 대한 이제 내용, 이제 좀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걸 잠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한이 이제 섰잖아요. 그죠? 한이.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우고왕이었죠. 그죠? 이때.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을 합니다. 진과 한이 이제 교역하려는 걸. 중개무역 하면서 중개무역에 대한 이득을 이제 챙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거가 이제 많이 손해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개무역을 못하게 이제 서파를 보냅니다. 중개무역 그만하고 이제 직접 교역하게 해달라 이런 거죠. 또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한나라와 직접 하고 싶어 합니다. 직접 교역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우고왕이 그걸 거절을 해요. 무슨 개소리냐. 우리 영토를 지나가는데 무슨 직접 교역이냐. 우리를 거쳐서 해라 이거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또 통관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서파가 이렇게 설득하러 왔잖아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아무 그게 않지 않습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이제, 한무지한테 이제, 혹시, 문책을 당하거나, 그것도 못한다고 두드러 맞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우고왕이 그래도 이제 돌아가니까 자신이니까, 그때 이제, 부왕격에 비왕장을, 그죠? 비왕이 있었는데 이 비왕장을 이제 영접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배웅해 주라고. 근데 이 새끼가 이 장을 죽여버려요. 그죠? 보낸 비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을 가니까 우고왕이 화각머리 끝까지 났죠. 우고왕이 화각머리 끝까지 나서 이제 이 새끼 오기만 해봐라.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기만 해라. 죽여버리겠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서파가 요동도위로 옵니다. 요동도위로 오면서 이제 우고왕이 기회는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서파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죠. 갈등이.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BC 109년에. 한무제의 침입이 있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한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침입했어요. 이제 중개무역으로 제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흉노와 연결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고조선이. 그리고 흉노와 연결되고 고조선이 자꾸 세력이 커지면 이제 요동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한무제가 이제 미리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무제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패수전에서는 고조선이 승리를 합니다. 조선이. 위만조선이 승리를 해요. 막 승리를 하는데 전투가 1년간으로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속 싸우자. 주전파 나오죠? 안 된다. 그만 싸우자. 주화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니계상 3이란 또 뭐 참이라고도 하기도 하대요. 이 새끼가 우고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도 이제 살해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금성이 BC 108년에 함락이 되고 이제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죠. 조선이. 그래서 고대국가 진입 직전에 이제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문제였고요. 이것도 톡착, 뭐 정부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이 60개조로 증가하고 사회가 각박해졌다 이럽니다. 한사구는 낭랑, 진번, 임돈, 현도죠. 그리고 낭랑이 313년 고구려 미천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낭랑군이 미천왕을 점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위만조선의 이제 성격, 요걸 조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위만조선, 그죠? 위만조선은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이냐? 중국에서 왔는데, 볼까? 자, 고조선을 계속 그대로 개성하고 있잖아. 왜? 국호도 안 버렸다, 이가. 국호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토착민들이 계속 관료였다. 정권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다 이겁니다. 봐라, 들어올 때도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들어왔잖아. 우리 민족만이 흰 옷과 상투를 흰 옷 입고 상투를 틀고 들어온다. 만약에 짱깨였으면 짱깨 옷 입고 왔겠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다. 이런 말이죠. 토착민의 토착정권입니다. 그죠? 국호 유지하고. 그래서 지배층 전면 교체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죠? 망명을 가면은 그 자기들이 입는 그런 옷 풍속, 자기 풍속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뭐 변장해가 안 가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장해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과 상투를 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토착민 관료는 상이라는 배수를 주었다. 그리고 철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입하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합니다.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한과 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했죠. 중개무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영토 확장도 합니다. 우수한 무력이 우수했죠. 그래서 우수한 무력을 바탕으로 진번, 임돈, 옥저 등의 이제 소국을 복속시키죠. 그리고 중앙 정치 권력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관직 체제가 정비되어 비왕, 태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비왕은 부왕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상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 나오죠. 군사 조직도 갖추어집니다. 배수상군, 배수서군이라면서. 그리고 한가의 적대적이다. 한가 적대적이면서 고조선만의 독자적, 우리 문화만의 그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 그 무덤이 있는데 이제 널무덤, 토강묘, 동무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만조선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팔족법. 이것은 이제 방구의 한서지리지에 나오죠. 아까 봤습니다. 언급드렸죠. 살해하면 사형이다. 상해하면 이제 곡식으로 배상하라. 그죠? 절도하면 노비로 삼거나 50만 년을 내야, 속죄하려면 50만 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살해하면 상이다. 이거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 그죠? 그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라. 이거는 농경사회였다. 그래서 이게 상해당하면 이제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되니까 이제 그만큼 곡식으로 배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돈으로 배상하는 거죠. 돈. 이때는 곡식이 돈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조항이 있죠. 추정조항. 부녀자는 엄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추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부여의 4대 근법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여의 4대 근법은, 그죠? 뭡니까? 역시 살해하면은 사형이죠. 사형입니다.
간음해도 사형입니다. 투기해도 사형입니다. 그죠? 다 사형입니다. 절도하면은 뭡니까? 12배로 물어냅니다. 일측시기법이죠. 그랬는데 차이가 뭡니까? 부여의 4대금법 상해죄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안 보입니다. 4대금법에는. 다른 데는 있을게요. 4대금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상해죄가. 그런데 고조선의 8조법에는 상해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차이점이고요. 고조선에는 또 간음 투기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냥 부녀자가 음란하지 않았다. 이런 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도하면은 이제 고조선은 노비로 삼는데 여기는 이제 절도하면은 야 노비까지는 너무 심하게 12배는만 노비로 안 삼게 12배를 내라 이런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12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한사군이 설치되고 뭐 이러면서 왕금성이 함락하고 했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역계경도 주합하였거든요. 역계경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진으로 망명을 하죠. 진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로구, 신라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그죠? 고생했어. 이런 거죠. 다음에 봬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해주실 여자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국사에 강의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 책 이걸 드리겠습니다. GI 그죠? 네이버.com 또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JONGNANUGI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메일. 그러면은 이제 제 책 이거와 그죠? 이걸 제 책을 이제 주면은 이걸 교재를 쓰시면 되겠죠. 좀 해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자, 어쨌든 이제 여 선생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 선생님. 예.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게 목소리 이런 게 부드럽지 않아요. 둔탁하고 남들이 좀 듣기 좀 귀에 좀 거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은 목소리 아름다우신 여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